네, 아마존 킬러로 불리는 리나 칸이 미국의 FTC 위원장으로 임명된 다음에 아마존이 과연 어떤 주가 행보를 나타낼지 관심이 참 많이 집중됐습니다. 다만 지난주에 우려하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약 14% 가까이 하락했는데 향후 주가 행방이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이 많이 집중되는 상황인데 오늘 도움 말씀 위해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이제 넷플릭스와 테슬라에 이어서 아마존의 주가까지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 특이 사항들을 좀 정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잠시 우리 신인규 특파원께서 버크셔스 주총의 현장 시간을 그렇게 현지에서 연결할 것으로 봅니다는 아마 최근에 그 뉴욕 증시 관련해서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그 워렌 버핏 회장께서 투기장이다. 주식을 오랫동안 증시에서 이렇게 살아오신 입장에서 투기장이다 하는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은 홍영표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올해 들어서 증시를 읽기가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향후에 주가 향방과 관련해서 역시 하이퍼 언서틴타에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이 작용한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 미국 증시는 빅테크 위기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검은 그 금요일 이런 표현을 맞습니다. 많이 쓰죠. 왜 이렇게 검은 표현을 쓰냐 하면 주가 하락폭도 크긴 했지만 상징성이 있는 큰 기업들이 주가가 계속해서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만 민 관련해서 상징 기업이 넷플릭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경과 관련해서 원처 기업이 아마존인데요. 이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상징 기업이 사실 그 IT에 이렇게 첨단이다 하는 전기차 관련해서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반사회적 행위, 공식적으로 엔타이 소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건 이제 향후에 관련해서 기업 규제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징성 있는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떨어졌던 것이 결국 검은 금요일이다 하는 이것은 현지에서 이렇게 명명한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지난주를 계기로 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거의 마무리됐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지금 1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다 발표된 건 아닙니다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해서 종료를 계기로 해서 지금 예상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표는 작년 수치입니다. 작년 2분기에 91%, 이건 실적치죠. 그 다음에 3분기에는 39%, 4분기에는 22%. 이 추세를 반토막씩 돼 있죠. 근데 이런 추세를 해서 올해 연초에 이렇게 기업들 실적이 한 9.4% 정도 많이 급락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는 또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렸습니다는 지금까지 발표된 그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한 실적의 결과를 놓고 본다면 굉장히 큰 폭으로 하향 수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대로 하향 조정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만큼 실적의 그 감소폭이 빠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미국의 그 월가에서는 아까 우리 다이 30분대 스캐스터 여러분께서 전해주셨습니다는 상당히 혼란스럽죠. 미국의 그 경기에 대해서는 경기 침체, 1분기 성장률에 놓고 경기 침체 확률이 적다 하는 이런 쪽의 홈캐스터가 최보아 캐스터랑 같이 해서 전해주셨습니다는 또 정인설 특파원께서는 사실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경기 침체 논쟁이다 이렇게 부여됐습니다. 이와 함께 마이크로사이드에서는 기업들 실적 논쟁, 양대 논쟁에 휩싸인 것이 결과적으로 이 흐름의 결과에 따라서 미국 증시 향방이 결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미국 증시와 관련해서 좀 총괄적으로 다 짚어주셨는데 아마존의 주가 이 급락 사태 어느 정도 사실 좀 예견된 일이지 않았습니까? 아마존 주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빅테크의 상징 기업이긴 하지만 지금의 FTC 연방거래위원회에서 반독점 규제에 관련된 그 주책임자인 리나 칸의 그 논문이 바로 그 아마존을 그 대상으로 했거든요. 저격했다라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아마존의 실적 여부가 굉장히 이게 미국의 학계뿐만 아니라 월가에서도 관심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리나 칸이 오는 데 있어서는 바이든 정부가 작년 1월 20일 날 출범한 이후에 국민의 화합과 통합을 강조했거든요. 그 한 점 원리를 보면 K장 양극화 구조는 사실 모든 불균형은
민주주의 위험이다. 이거 왜 그러냐면 자, 경제 사이드에서는 효율성 중시해서 K자 구조지 않습니까? 예. 근데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1인 1표주의거든요. 그러면 중산층이 무너지면 저소득층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홍영표께서 만약에 대통령 후보로 가신다 하면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성이 증대하는 측면은 이 측면 경제적 측면에서 그쪽으로 지향해야 되지만 정치 체제에서 미스매치 때문에 결국은 저소득층을 지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 책임자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디를 대변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중산층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K자 양극거주에서는 민주주의의 위협이다. 그리고 경쟁 없는 자본주의.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와 같은 이런 독과점 문제, 아마존 같은 독과점 문제. 이게 사실상 지금 상태는 경쟁이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쟁이 없는 자본주의를 지향하다간 결과적으로 자본주의가 아니라 착취다, 카지노 자본주의다. 이게 기본적 원리거든요. 이걸 고쳐야 되죠. 고치기 위해서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해서 FTC의 31살에 이렇게 그 리나칸을 임명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 논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논문이 나중에 이제 뉴 프랜다이즈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는 아마존의 반독점을 이렇게 논문에 그 예를 했기 때문에 아마존 킬러로 이 방송을 통해서 몇 차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존 킬러로 이렇게 되는데요. 아마존 킬러는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는 자 지금 실적 발표죠. 프로핏 발표하면 이제 매출 증대가 대부분 다 홍영표께서도 전해주신다 매출은 증대했는데 수익은 감소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은 이제 매출을 증대하긴 하는데 수익이 감소했다는 비용 코스트 부분을 두 가지죠. 비용 증가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이걸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그 빅테크 기업들은 금리가 상승하죠. 그 다음에 임금이 굉장히 빅테크 업종이기 때문에 임금이 많이 올라가죠.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자재가가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 증대하더라도 이 비용 증가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독과점을 이용해서 소비자에게 전가시켰는데 그대로 안 놔야 되거든요. 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의 그 수익이 사실 나더라도 수익 증가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렇게 아마존처럼 적자가 발생하는 넷플릭스 것처럼 이렇게 고객수가 아주 구독 경제에서는 고객수가 아주 많이 떨어지는 그런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주말에 아마존의 이거 주가가 아주 폭락하는 걸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테크래시 문제, 이런 테크래시라는 용어 문제가 이제는 신조어가 아닙니다는 테크래시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지난해 이 테크래시 문제에 대해 사실 제일 처음 이제 언급해 주신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빅테크 기업에 대한 이미지 사실 테슬라가 이제 주식 분할을 이제 하겠다고 밝힌 이후로 좀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데 아마존도 테슬라만큼이나 좀 사회적으로 안 좋게 보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죠.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이 시간을 통해서 아주 월가에서 조금 이렇게 고개를 들 때 시청자 여러분한테 테크래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1년호가 된 지난 시점에서 테슬라 문제, 넷플릭스 문제, 그 다음에 아마존 문제, 다른 뭐 정도 차이겠습니다는 다른 빅테크 기업도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테크래시라는 문제가 아마존 폭락을 계기로 해서 드러나는데요. 요 용어 자체를 너무 오랫동안 됐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는 용어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테크래시라는 것은 테크놀로지, 빅테크가 되겠죠. 백래시, 반발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반발하는 주체가 누굴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바이든 정부만 그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독점 기업의 힘은 저렇게 일론 머스크가 바이든 정부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식 분할이라든가 트위터 같은 적대적 M&A 같이 할 정도로 이게 반사회적처럼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에 반발하는 것도 빅테크의 독점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가 반발하는 것도 하나. 이건 더 주임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력을 이용해서 또 연대를 이용해서 여기에 반발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1년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청자분이 아마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그 금융규제 사이드 이 측면이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홍영표께서 그렇게 증권사의 CEO다 영업을 한다 하면 사실은 기업을 커지기 위해서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아주 창의성 있는 기업에 아직 고개를 들지 않는 이 기업에 자금도 주고 뭐 해가지고 그렇지만 사실은 영업한다는 실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미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이렇게 해서 결탁해서 영업을 하는 것이 사실상 내가 임기 기간에 수익을 증대하는 데는 더 예, 그렇죠. 효율적보다는 쉬운 방법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와 그다음에 빅테크 서로 핑퐁을 해서 서로 상승 작용을 일으켜서 기업의 독점, 금융의 독점도 더 큰다. 이것도 규제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그 내용을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아마 사실 그 표로 아마 준비해 왔는데요. 표 내용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는 준비될지 모르겠습니다. 1년 전에 이 방송을 통해서 내용이 했던 것을 고스란히 보내주고 있습니다. 아마 저게 굉장히 지금 와서는 거의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죠. 거죠? 시나리오처럼 이제 그렇죠. 진행이 시나리오처럼 맞아 똑같이 정해올 겁니다. 이게 1년 전에 시청자 여러분한테 전해드렸던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실 그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비트코인이라든가 빅테크 어려졌을 때 다시 한번 줍줍줍줍 하지만 사실 빅테크 업종들의 주가가 그 이후에 부진세가 지속됐던 것은 이 테크래시 문제가 가장 본질적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크래시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것을 계기로 이 연방거래위원회가 빅테크 기업들 쪼개기로 앞으로 이 독점과 어떤 횡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본주의에서는 있을 수가 없죠. 예, 정부가 자 테슬라를 쪼개게 간다, 아마존을 쪼개게 간다,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이렇게 아마존의 킬러라 하는 리나 칸의 연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논문들이 이렇게 다시 쭉 해서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그 논문의 이제 한번 제목을 보겠습니다. 정현 그 논문에 한번 제목을 처음 나오기 때문에 논문의 제목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막 준비됐습니까? 반독점과 그 다음에 뉴 브랜드 아이스 운동이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자막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곧바로 그래서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독과점 기업은 기업 쪽에 갈 때 소비자에게 후생을 감소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소비자의 후생을 질문 4번에 대한 자막입니다. 자막이 준비되지 않아서 이 논문을 검토해가지고 시청자분들한테 전해주기 때문에 예, 지금 핵심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그래서 같습니다. 독과점 기업은 존재할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소비자에게 후생을 감소시키면 기업 쪽에게 정부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원제고요. 두 번째 전제 조건은 사실 반사회적 행위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론 머스크처럼 적대적 행위를 통해서 자 그것도 비상장 추진해서 예. 그러면 트위터를 인수하겠죠. 예. 그러면 비상장 이렇게 전락시키면 자 SEC의 규제가 없게 되죠. 규제가 없게 되죠. 예, 맞습니다. 규제를 안 받게 되죠. 그럼 뭐냐? 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행위를 가짜 뉴스도 퍼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예. 가짜 뉴스도 퍼받는다. 저 양반의 성격을 볼 때 그래서 지난 주말에 엔타이소셜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지정했거든요. 예. 이것도 정부 차원에서 기업 쪼개기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웨이즈너스가 하는 아마존 문제는 자 우리나라의 이형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카카오처럼 요거 좀 투자자에서 했을 때는 또 잔존 가치가 있어 다루 새로 우리 같은 경우는 한 100개가 넘게 됐죠. 예. 여기 아마존이 가장 먼저 베이조스가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게 뭐냐? 결과적으로 원래 투자자한테 반발한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투자자한테 자 아마존을 딱 해서 투자했으면 미래 잠재 가치를 미리 보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베이조스라는 것은 자 규제를 피해서 조그만 새로운 잔존 가치가 있으면 다 쪼개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물적 보란이 되겠죠.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가장 이것을 이렇게 그 뉴 브랜드 아이스 운동이다 해서 사실 이것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쪼개냐 하면 자 아마존에 보면 책 사업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음식료 구매부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그거를 쪼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에서 브랜드를 다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 브랜드다 그럽니다. 그래서 독과점은 인정하지만 두 가지 전제 조건 소비자에게 후생을 손실시키거나 그 다음에 반사회적 험은 정부가 경정정책, 우리로 입장이면 공정거래가 도입해서 국민의 후생 증대를 위해서 노력해야죠. 그리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 논문의 핵심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사학개미들 분들이 가장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주식 중에 자 테슬라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3월 말에 주식 분할을 추진해서 예. 자기 이익을 도모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2020년 그때 당시에 한 2년 전에는 그 주식 분할에 성공해서 일부에서는 테슬라 주식을 추천했지만 테슬라가 이렇게 그런 각도에서 보면 테슬라 주가가 안 좋을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도 그런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논문의 제목이 굉장히 많은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얘기했겠습니다는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많은 그 이렇게 시청자분께서 독과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냐. 독과점 인정하죠. 근데 전제 조건은 소비자에게 후생을 손실한다. 그다음에 사회적에 반한다.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도 기업 쪽에게 할 수 있다 하는 이 입장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빅테크 기업들의 앞날이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월가에서는 지금 경기 침체 논란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실적과 관련된 논쟁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1사분기 실적, 1사분기 성장률 발표하고 여러 가지 앞날을 보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죠. 그다음에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향후에 그 기업들의 실적과 관련해서 논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잠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1사분기 성장률에 대해서 중구난방으로 얘기합니다. 그죠? 그 세계적 석학들도 사실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서머스는 Secular Stagnation High Prices, 구적 장기 침체. 그 다음에 앨런 같은 경우는 아직 경기가 둔화될 침체 우려가 얘기할 건 시기상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뉘앙스 차이를 볼 때는 앨런 의장, 파월 의장도 상당 부분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이렇게 보는 시각이 뉘앙스를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려하는 시각으로 볼 때는. 어찌됐든 그러면 자 세계적 석학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제 주체냐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논란이 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이 봐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국민이 봐야 되거든요. 석학들도 엇갈리니까 그럼 내 살림살이가 안 좋으냐 이걸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는 텍스 마닝 기법에서 보면 미 국민들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렇게 느낀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지금은 IT 업종도 임금이 올라갑니다는 소비자 물가 상승이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에서 보면 더 감소한다는 얘기거든요. 실질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소득의 명목 소득이 높다 하더라도 물건을 살 때 저희가 과자 하나 사는데 커피 하나 사는데 우리나라도 아메리카노 있잖아요. 1,000원짜리도 없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렇게 물가가 오니까 자기가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사분기 성장률이 이렇게 낮게 나온 거를 계기로 해서 미 국민들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렇게 체감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다 하는 것이 결국 체감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와도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 문제, 이 문제의 그 체감 경기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실질 소득이 떨어지면 투자 누가 오겠습니까? 투자가 뭐냐? 할 수 있는 여윳돈이 없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더 먼저니까 그런 각도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표상의 경기를 읽는 것과 투자 관점에서 증시적인 관점에서 경기를 읽는 관점은 달리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그걸 꼭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의 양대 체제 미국에서 보면 자 독점 사이드에선 칸, 그 다음에 브레이너 이사가 지난번에 연준에서 인준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규제 사이드에선 브레이너, 칸, 상품 공상거래자의 독과점 문제 칸 양대 체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독점 규제, 그 다음에 금융 규제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실화되고 그것이 투자자들의 미래에 대해서 앞날을 보는 시각이 상당히 어둡게 되는 그런 대목이다. 거기에 칸과 브라이드는 이렇게 원료가 이렇게 비슷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사이드에선 자 독점 하나만 규제하면 안 된다. 그거 독점을 왜 하느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 분할이든 반독점 규제든 뭐든 해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주식 매각을 통해서 테슬라도 자금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금융 사이드의 규제에만 원투펀치를 가지 않으면 지금의 미국 사회에서 많은 국민들의 후생을 손실을 발생시키는 우리가 얘기하는 돈질한다는 테일러 이런 사람을 방치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죽했으면 돈질할 그건 미국에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방송 심의 효과상 부정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돈질하는 사람들이다. 이 세 사람들이
세 사람들. 요건 이제 요 분만 리나 칸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주 그 젊으신 분이죠. 요 돈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걸 규제한다 이제 보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아마존 사태를 계기로 테크래쉬에 대한 이 관심도 좀 더 커지는 것 같은데 사실 미국이 아니라 중국 쪽에서 먼저 이 테크래쉬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중국은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알리바바라든가 이런 파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예, 해서 그렇죠. 아마 홍앵커 이렇게 아침에 시청자 여러분들 전해줄 때 과거처럼 이렇게 빈도수가 높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테크래쉬 문제 관련해서는 중국은 이미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예. 됐습니다. 그 자막을 통해서 간단히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해외 상장 제한하고 빅데이터 공유 규제하고 반독점 규제하고 금융업 규제하고 지배구조 강화하고 예. 똑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결국은 디지털은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United States of World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자 한쪽 부분만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쪽으로 회피하기 때문에 이베이전 문제가 되거든요. 베이스 이베이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또 중국에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표로 보여준 내용들이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테크래쉬 문제에 시진핑의 이렇게 사실 그 자기 자신의 지위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알리바마의 이런 회장들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미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그것이 지금 시청자분께서 알리바마, 화이 이런 것이 과거만큼 빈도수가 등장하지 않는 거에 그 결과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다른 나라 이제 상황들 좀 궁금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테크래쉬가 미국이랑 중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좀 직면한 문제 아닙니까? 네,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세계가 하나니까 예. 특정 부분만 규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 요새 이슈가 많아서 그렇습니다는 일론 머스크와 관련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유럽에 관련되어 있는 게 디지털 서비스 레귤레이션 DSR 문제 하나만 홍영표께서 전해주신 걸로 생각하는데요. 이게 유럽에서도 이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지털세 부과 관련해서 그렇죠. 지금은 상징적인 미국의 넷플릭스라든가 그다음에 망의 아마존이라든가 전기차 관련된 테슬라뿐만 아니라 지금은 프랑스가 몰락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정도 차이가 있지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미국도 테크래쉬, 중국도 테크래쉬, 유럽도 테크래쉬, 우리나라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도 테크래쉬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다자 채널 전 세계 공통적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으면 자 지금의 문제는 경쟁 정책 라운드거든요. 예. 공정은 경쟁 정책과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디지털 상이니까 디지털 경쟁 정책 라운드. 여기에 컴피티션 라운드에서 디지털 컴피티션 라운드라 해서 예전에 뉴 라운드를 오프라인 상에 보면 경쟁 정책 라운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자 요런 디지털 상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DCR이죠. 컴피티션 라운드 뒤에 하니까 예. DCR. 그다음에 노동과 관련돼서 빈곤층의 고용을 옹호하자, 차별 방지하자 이런 거 관련해서 특히 차별이 저소득층의 차별이 가장 심한 게 어디입니까? 디지털이죠. 예. IT 능력 같은 경우는 사실 저소득층이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가장 약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착취를 좀 하지 말자 하는 측면에서 디지털 블루 라운드, DBR이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테크노 라운드에서 DTR이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환경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그리니까 DGR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돼서 지금은 이 문제가 전 세계 공통적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국내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가 지금 현재 주가가 굉장히 부진한 이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결과적으로 보면 작년에 이와 관련돼서 이 카카오의 이거 이렇게 계열사 분리 문제 이런 문제는 아마 당신의 그 기업의 카카오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저항하는 게 아니라 카카오 당사 그다음에 카카오와 관련돼서 믿고 투자하는 사람들 위해서 빨리 계열사를 좀 줄여달라 하는 것을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그거 안 된다 세계적 흐름에. 근데 본인 자신들도 지금 계열사를 아마 118개 정도에서 30개로 축소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경쟁 정책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장이 누가 이제 앉혀질지 모르겠습니다는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디지털상의 독과점을 해결하고 반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결과적으로 보면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해결을 가져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테크래시 문제,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테크래시와 관련돼 자세한 소식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